언젠가 읽었던 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김재진님의 나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던 노트에 적혀 있더군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나이, 김재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다. 세월은 말을 타고 가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나이듦을 연상할 때면 내년에 구순을 맞는 아버님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전쟁 때 혼자 이남으로 내려올 때가 18살이었는데 벌써 70년이 훌쩍 넘은 걸 보면 세월이 빠르긴 정말 빠르다. 가을 단풍이 화려함을 뽐내고 서서히 겨울맞이 차비를 하는 11월 하순이 되면 주택가는 물론이고 도로변까지 낙엽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람이 동반된 늦가을비라도 와버리면 다음날 출근길은 파김치 같은 낙엽들이 껌딱지처럼 길바닥에 달라붙어 청소부 아저씨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길목엔 왠지 모를 쓸쓸함과 스산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세월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인의 마음을 갖게 하니 말입니다. 일본인 작가 히로세 유코가 지은 책 어쩌다 보니 50살이네요 라는 책 머리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0살을 맞이할 때와 50살을 맞이할 때는 기분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살은 30대의 연장선에 있고 50살은 다가올 나이 60대와 70대로 이어지는 나이라고 할까요? 한 장의 마무리 같기도 하고 이어지는 장의 시작 같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내년 10월이면 만으로 60살인데 60살은 어떤 나이일까 하고 말이죠. 저보다 60세를 앞서 경험한 선배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60은 어떤 나이입니까? 또 50대와 60대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어쩌다 보니 50살 이내의 저자 히로세 유코는 이어서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50이라는 나이를 이전처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화의 속도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0과 50은 기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 삶의 깊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 그 위치에 섰을 때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 50이라는 것에 처음 섰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경험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히로세 유코의 말이 새삼 와닿는 이유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저도 내년 10월이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60대의 시작점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을 더듬어 보면 그저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뛴 것 외엔 철학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축구하는 것과 가족 부업으로 봉투를 접어야 했던 10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미래 비전은 사치로 돌리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갓 창업한 정밀화학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20대. 5평 남짓한 실험실에서 화공약품 냄새와 찌들어도 치열하게 버텨야 했던 30대. 첫 직장 퇴사 후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껴야 했던 보험 영업과 늦가기 보험 강사로 입문한 40대. 그리고 이제 강의를 본업으로 글쓰기와 영상을 만들면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50대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의 나까지 돌이켜보면 50대 초반까지 나를 위한 인생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 글쓰기를 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색하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철학자들이 화두로 삼았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새롭게 맞이하는 60살이 두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과 공포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60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나이인가요? 불안이 시작되는 절망의 나이일까요? 윌리엄 세들러는 그의 책 서드 에이지 40 이후 30년에서 나이듦에 대한 자기 인식의 차이를 R의 노후와 D의 노로 설명하더군요. 나이듦을 보너스로 인식하는 사람은 갱신, 갱생, 쇄신, 원기회복, 회춘을 지향하지만 나이듦을 절망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쇠퇴, 질병, 의존, 우울, 노망,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은퇴 후에 맞게 되는 60대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자칫하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60대를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가짜 희망을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희망적인 노후를 꿈꾸니까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희망적인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유로 기회가 될 때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희망하는 60대의 시작은 글 쓰면서 여행하는 산업 강사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거쳐왔는지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저도 이제 그 마지막 은퇴 리허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퇴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은퇴 전이든 이미 은퇴한 상태이든 상관없이 은퇴 이후 어떤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본인이 정의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기본이겠죠. 통기타 가수로 널리 알려진 가수 이장희 씨 잘 아시죠? 송창식, 윤영주, 김세원 같은 가수들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싱어송라이터로 널리 알려졌던 이장희 씨가 그의 나이 27살 때 작곡한 노래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라는 노래 끝 소절에 보면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때도 사랑하는 건 나의 아내뿐일까? 그때도 울 수 있고 가슴속엔 꿈이 남아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61세 때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었고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언젠가 은퇴 관련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저한테는 형님뻘 되는 교육생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강사님, 펄떡거리는 심장 잃어버린 지 꽤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교육장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책 웃음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이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죠. 20살 때는 섹스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5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살에는 섹스를 하는 게 자랑거리고 70살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고 75살에는 아직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라는군요. 그리고 80살 때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고 85살에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뭔가 색다르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까? 2살 때와 85살 때의 자랑거리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고 3살 때와 80살 때는 이가 나는 것. 그럼 이제 뭔가 눈치채셨겠죠? 20살 때와 60살에는 섹스를 하는 것, 35살과 50에는 돈이 많은 것. 묘한 대비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50대까지는 무언가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자랑거리였다면 60세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가지고 있거나 할 줄 아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자랑으로 다가오는 나이 60세로 시작하는 노후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쓸쓸합니다. 어찌되었든 60세는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실질적인 나이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노후 40년을 어떤 이름표를 달고 살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할 수 있다면 은퇴 전에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에 이런 고민을 시작하면 초조해지거든요. 몸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생각이 노화되게 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죽으면 행동하고 싶은 욕구도 죽으니까요.